세울 제1발전소에는 두 개의 원자로가 쌍둥이처럼 들어서 있는데요. 돔 형태의 건물이 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드는 원자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보조 건물과 증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 건물까지 크게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울 제1발전소는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기술로 만든 원전인데요. 현재 제2발전소도 건설 중입니다. 지금 세울 제1발전소의 원자로 중 1호기는 운행을 멈춘 상태인데요. 원전 연료 교체를 비롯해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라고 부르는 이 작업은 보통 1년 6개월 주기로 진행되는데요. 검사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는 65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간인 만큼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점검의 진행 사항과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걸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은 어떤 작업하신 거예요? 네. 오늘 작업은 고압 터빈의 로터를 점검을 다 완료하고 나서 이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터 인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까지 오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압 터빈이 작동하려면 먼저 원자로에서 물을 뜨겁게 데워야 합니다. 320도 정도 올라가는 이 물은 증기 발생기로 이동, 배관을 타고 흐르면서 배관 밖에 물을 데워서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수증기가 바로 터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터빈은 고압 한 대와 저압 3대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터빈 안에 로터를 회전시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한눈에도 거대해 보이는 이것이 고압 터빈의 핵심 부품인 로터. 무게만 67톤이나 됩니다. 분해해서 점검하고 세척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7일. 이제 원래 자리로 안착시켜야 하는데요. 기증기로 로터를 들어 올리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터의 수평을 확인하는 건데요. 작업자가 수평을 맞추는 동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고 시선 고정. 눈 한 번을 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립하는 데는 레벨이 최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안착을 해갖고 저희들이 갭을 쟀을 때 분해 때 갭하고 디자인하고 맞춰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물 시급지 좋아.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야 시작된 작업. 먼저 로터를 기중기로 들어 올립니다. 이를 원래 고압 터빈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시키는데요. 기중기를 작동하는 작업자와 이동을 돕는 이들까지 수십 명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무게도 워낙 많이 나가는 데다 중요한 부품인 만큼 느리다 싶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옮기는데요. 로터가 안착할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잡는 작업자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1mm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아야 하는 그야말로 정밀함과의 사투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조립을 잘하면 무사고로 가니까 이때가 제일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은 조립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완전히 결합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았는데요. 로터와 연결 부위에 들어갈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측정부터 진행합니다. 마지막은 이물질 제거. 그야말로 작은 티끌 하나 없도록 집중해서 닦고 또 닦아내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폴리싱이라고 이제 카플링에 묻어 있는 이물질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뺄바로 닦고 있는 거예요. 베어링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물질을 최대한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폴리싱을 하는 거예요. 정비를 마치고 나면
1800rpm의 무서운 속도로 18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터빈 때문에 작은 티끌 하나도 작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까다롭다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시간을 들여 작업하는 것도 바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최종 안착을 하기까지 위치를 확인하고 수평을 맞추기를 수십 번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반 만에 고압 터빈의 로터 안착 완료입니다. 비행 예방 정비가 18개월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착하고 발전소 구동하게 되면 18개월 뒤에 또 이렇게 정비 예정입니다. 그 시각 입사 29년 차의 숙련된 작업자 역시 작업 준비에 분주한데요. 오늘 업무는 바로 원자로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알려진 이곳. 과연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집니다. 일상적인 옷을 근무복을 벗고 이렇게 관료구역 전용 그 옷으로 탈의하는 장소입니다. 원자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관리구역 전용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기계도 챙겨야 한다는데요.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하네요. TLD와 ADR인데 ADR은 그 방사선 필폭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TLD는 한 달간의 그 방사선 필폭량을 측정해서 나중에 한 달 후에 그 전체 방사선 필폭량을 확인하는 그 TLD입니다. 관리구역에 안에 들어갔을 때 개인의 피폭 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선량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호 검진은 필수. 제작진 역시 원자로 건물 출입을 위해 검진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제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이고 아니었네요. 장비도 출입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렌즈는 막으면 안 되니까 렌즈는 막지 마시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로 꽁꽁 싸는데요. 가방도 예외는 없다네요. 감사합니다. 좀 안 떨어지게 잘 좀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묻으면은 저 반출이 안 되니까 아예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박히면은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선이어가지고 여기 오염물질이 박히면 이게 제염이 안 돼서 그냥 바로 폐기하셔야 돼요. 아예 버려야 된다고요? 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방송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나 봐요. 거의 없죠. 아니야, 이건 꽃이 아니야. 이게 진정한 꽃이다. 예술을 넘다. 우하연. 그만큼 원자로 건물의 내부는 외부인들에게는 공개된 적이 거의 없는 비밀의 공간인데요. 촬영 장비만큼이나 출입자들 역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양말과 장갑도 2겹씩 착용, 랩핑을 하듯이 몸을 감싸줍니다. 준비된 건가요? 네. 이 옷이 너무 불편한데요? 그 옷이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 네네. 이거 입으시면 됩니다. 이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치가 크고 그래서 이제 뭐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 저 지금 외국인용 입고 있는 건가요? 원자로 건물 내부의 공간이 좁아서 구부리며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 붙는 방호복은 움직임도 불편하고 찢어질 수도 있어서 넉넉한 걸 입는 겁니다. ADR과 TLD까지 착용하면 준비 완료. 그리고 이 ADR은 어떤 선량 이상 맞으면은 경보도 올려줍니다. 방사선 노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리구역 전용 안전화입니다.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 신발로도 이렇게 오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역에 이제 전용 신발을 놔두고 그 구역에서만 신을 수 있는 그 신발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색깔만 봐도 어떤 구역인지 구분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 쪽에 근무하세요? 여기. 저는 지금 교육생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 또 다른 거 신나요? 네, 여기는 또 원자로 건물 안에 전용 그 안전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안전화를 갈아 신고 안전화를 바꿔 신는다는 건 구역이 달라졌다는 표시. 지금까지는 방사선 관리 구역이었고 여기서부터가 원자로 건물입니다. 이제 저 문만 열면 원자로의 내부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가 원자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이고요. 여기는 문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측문하고 외측문. 그래서 내측문하고 외측문이 동시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측문을 닫으면 내측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드디어 원자로 건물 내부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곳 역시 운행을 멈추고 65일 동안 정비와 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숙련된 작업자를 따라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자로까지 가는 길은 안전을 위해 미로처럼 통로를 설계. 자칫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가까이에 가려면 안전장비 또한 추가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건 무슨 조끼예요? 납조끼입니다. 납조끼요? 예, 그 방사선, 고방사선 구역할 때 착용을 해서 방사선 필풍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작업장은 원자로 건물 중에서도 중심부, 그러니까 고방사선 구역. 안전을 위해 납조끼와 마스크까지 단단히 착용하는데요. 안전화 또한 붉은색으로 갈아 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들어오려면 안전화만 3번을 갈아 신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데요. 원자로 하나에는 총 2개의 증기 발생기가 있는데요. 이번 점검 기간에는 첨단 장비를 사용, 증기 발생기 아랫부분으로 장비를 넣어서 내부를 확인 중입니다. 우선은 여기가 증기 발생기 1번이고요. 튜브에 그 ECD 로봇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원격으로 ECD 프로브를 갖다 전열관을 통과시켜서 그 ECD 신호를 수집해서 그 전열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데운 뜨거운 물이 증기 발생기 내부의 관으로 지나가는데요. 바로 이 관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위 내시경 하듯이 장비를 관 속으로 집어넣어서 검사합니다. 검사 장비의 작동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곳까지 직접 온 건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작업자 주변을 맴도는 사람. 방사선량 측정을 전담하는 작업자인데요. 고방사선 구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사선 양을 측정함과 동시에 작업 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그 시각 한쪽에서는 수많은 작업자들이 기중기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뭘 들어올리려는 걸까요? 지금 RCP 모터 인양을 위해서 이 크레인으로 RCP 모터 쪽 가서 모터를 들 겁니다. 모든 작업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그 끝을 따라가 보니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모터를 기중기에 걸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기도 크지만 무거워 기중기에 그냥 걸어서는 인양이 어렵다는데요. 이게 원자로 냉각제 펌프인데 10년 주기로 정비를 해요. 전동기를 분해 정비를 하는데 그 분해 정비를 위해서 지금 드러내고 여기 이제 이 전동기는 정비하는 곳으로 가고 정비해 있는 전동기를 가져와서 다시 여기다 앉히죠.
원자로 내부의 물은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통해 순환시켜줍니다. 이 펌프 4대는 올림픽 수영장을 1분이면 채울 정도로 강력하다는데요. 힘의 원동력인 모터 부분을 인양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10cm 갈 수 있어요. 10cm. 네, 괜찮아요. 지금 이 모터가 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혹시라도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면은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올리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워낙 크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사각이 다 서가지고 위치 조절을 하시는 거죠. 안 났어. 닿지 않아요.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5cm. 5cm. 지금 이 상태로 안 걸려요. 한 번 더 보내고 이쪽으로 하게. 한 번 더 보내고. 우와, 이렇게 보니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선생님 지금 이거는 무게가 얼마 되는 거예요? 77톤 정도 됩니다. 여기 안에서 야간하는 것 중에 제일 무겁다고 봐야죠. 80톤 가까이 되는 거대 모터의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변의 설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위로 들어 올리는데요. 이때 천장의 기중기를 사용합니다. 분해 정비를 위한 인양 작업은 10년에 한 번 진행, 작업자들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위로 들어 올린 후 받침대가 있는 안착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주는데요. 안전이 중요한 전문적인 작업인 만큼 2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투입됐습니다. 작업자들의 신호에 맞춰 안착 성공.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받침대에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수평을 맞추는 일입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미세한 게 있어요. 미세하게 다르니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 피폭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회사 내 지사와 관리원들이 철저히 관리해주기 때문에 건강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결혼도 했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29년 동안요? 네. 원자로 건물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방사선 노출 여부를 체크하는데요.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검사. 뭐가 문제가 있나요? 뭐 오염된 게 묻었거나 있겠죠. 이게 지금 오염이 됐다고요? 아, 오염된 것은 손전등인데요. 저거는 랩핑 안 했지 아까? 네, 이건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진이 묻을 수가 있어요. 분진 같은 게 묻어서. 네, 좁어요. 손전등을 들고 서둘러 어디론가 이동하는 숙련된 작업자. 얼핏 봐서는 공용 개수대 같은 이곳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염은 물로 하는데요. 오염도가 심한 경우만 제염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품이 오염됐을 때 여기 와서 이제 비누라든지 제염액으로 오염된 물품이나 이런 걸 제염을 해서 다시 오염 검사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예, 아무리 이렇게 랩핑을 하고 오염 방지 조치를 해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무의식 중에 오염된 물품을 만지고 또 자기 물품을 만지다 보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제염한 후 다시 한번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에는 괜찮을지 긴장이 되네요. 됐습니다. 아, 이제 괜찮나요? 네. 제염을 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를 했고 밖으로 관리구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 위치해 주세요.
자리에 위치해 주세요. 자리에 위치해 3, 2, 1. 깨끗합니다. ADR을 인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업한 인원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울 제1발전소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를 진행 중인 세울 1호기도, 전력을 생산하는 세울 2호기도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이곳은 발전소 건물의 끝자락이자 바다와 맞닿은 곳, 취수구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식힐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닷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바닷물을 흡입해서 여과한 다음에 발전소로 공급해주는 설비를 지금 여기 취수구 시설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원자로가 물을 데워서 증기로 만들어주는 영역,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영역, 그리고 바닷물이 증기를 식혀 다시 물로 만들어주는 영역인데요. 증기를 식혀주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 취수구입니다. 취수구 공간 역시 계획 예방 정비 구간의 정밀한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오늘 게이트 박을 겁니다. 비계열. 잠수사분 들어가가지고 발 확인하시고 펌프 내려가지고 불 끄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하판 넣고 상판 넣고. 그 작업하실 때 다들 아시다시피 날씨가 추워요. 추우니까 보온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오늘 작업이 좀 어려운 작업인가요? 아마 잠수하고 하니까 좀 위험한 작업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중량물이고 무게가 10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중량물에 그 잠수 작업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위험한 작업은 맞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취수구로 직접 잠수부가 내려가는 작업. 취수구의 입구는 안전을 위해 평소에는 닫아두는데요. 작업이 있을 때만 이곳을 개방합니다. 1년 반 만에 열리는 공간.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사다리까지 놔주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합니다. 내려가 된다. 지금 서 계신 위치까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있어서 일단은 잠수부가 내려갈 때에는 거기 이제 물에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까지는 위험합니다. 물속에서 잠수부 혼자 진행하는 작업.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잠수 작업 준비 중입니다. 게이트를 갖다 막기 위해서는 밑에 내려가서 뻘이 많이 있는 그거를 갖다가 뻘 제거를 하고 게이트를 갖다 내리키거든요. 산소는 산소통 대신 관을 통해 공급하는데요. 필터거든요. 공기를 갖다 걸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되게끔 이제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게 산소 마스크요? 네.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제 숨소리가 들려야 밑에서 이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다 그런 걸 육상에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 수칙을 아주 많이 지키기 때문에 바깥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우리 잠수사가 느끼는 안전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안전하다고 많이 느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를 위해 기중기까지 등장. 그야말로 온갖 장비들이 총출동합니다. 기중기는 펄 청소에 쓰는 대형 호스를 물속에 놓기 위한 필수 장비인데요. 깊이 20m나 되는 곳에서 펄을 빨아들이려면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 유압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취수구 전용 대형 청소기를 만듭니다. 바로 요 아랫부분으로 펄을 빨아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묵직한 대형 펌프는 기중기를 사용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넣어줍니다. 잠수사가 이 장비를 들고 청소를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 한번 빠져주면
이제 설치된 상태에서 잠수해갖고 장비를 가지고 이물질을 청소해갖고 바깥으로 풀어내거든요.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 배치까지 마친 상황. 드디어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신 건 납인가요? 예, 웨이트, 납. 묵직한 납 벨트까지 차고 취수구를 향해 출발하는데요. 내려갑니다. 잠수부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산소 마스크 투입. 안전을 위해 보조 작업자가 산소 마스크 쓰는 것도 돕고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불쏘는 나오겠습니다. 뭐 많이 찰 때는 한 1m, 뭐 1.5m씩 차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빨아내야 밖으로 배출로 해야 이 게이트 열 때 바닥에 이제 타치가 잘 되고 고무 박힌이나 실링이 잘 되니까 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수부 혼자 내려가야 하는데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물속 상황 때문에 경험 많은 숙련된 잠수부만이 가능한 작업입니다. 물이 부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용 호스를 찾는 일. 아, 저기 미리 넣어둔 호스가 보이는군요. 자주 이와 펌프 좀 틀어주세요. 네. 물속에서의 신호에 맞춰 청소용 호스 작동. 무서운 힘으로 펄을 빨아들이는데요. 이렇게 호스를 타고 올라간 펄은 한 곳에 모아둡니다. 바닥면에서 끌어올린 흙은 바다로 유출되지 않고 이 공간 안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펄 배출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건 지상 작업자들이 다시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 물을 막을 도구인 스탑 게이트를 내릴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해수면이 한 11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7m, 7.5m짜리 판 2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취수구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는 해수면보다 높게 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탑 게이트가 2개나 들어가는 건데요. 각각의 무게만 7.6톤, 10톤. 이렇게 보니 거대한 성벽 같습니다. 자로 한번 더 가도 되지? 자, 자로 한 번 더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작업 현장. 긴장 속에서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스탑 게이트가 내려가는데요. 게이트가 완전히 설치된 걸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배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취수구 안쪽에 남아있는 바닷물을 모두 빼내는데요. 이 작업만 대략 6시간에서 8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눈에도 물의 양이 꽤나 줄어든 게 보이는데요. 펄 제거 작업에 나서기 전 검사해야 하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복합가스 측정기라고 밀폐 구역이면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산소까지. 이걸 측정해야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낮으면 이제 아예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는데요. 검사 결과가 기준 수치를 통과해야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도 빠지고 안전 점검까지 마치면 대기하고 있던 잠수부가 다시 취수구로 내려가는데요. 물이 없으니 사다리로만 20m를 이동해야 합니다. 내려갑니다. 산소호흡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도 힘드니 필요한 장비는 다 이렇게 내려주는데요. 혹시 저희가 직접 내려갈 수는 없나요? 저희 밀폐 교육을 안 받으셔가지고 아마 못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 뭐 어떻게 뭐 카메라 내릴 수는 없나요? 카메라는 이걸로 가능하시면 내려도 되는데. 아, 아래쪽 상황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결국 제작진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계속 지금 플레이 됩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제껴졌으면은 살짝만 올려주세요. 38년 경력의 잠수부가 시청자들을 위해 카메라를 부착하고 내려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제작진 대신 잠수부가 시청자들을 위해 애써 주셔야겠네요. 밑으로 내려가시나요? 네, 밑에 일단 중간 진행 상황 한번 보려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자, 카메라 내려갑니다. 제작진의 손을 떠난 카메라도 취숙으로 내려갑니다. 이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인가요? 예. 카메라도 취수구 바닥까지 무사히 도착. 이제 잠시 동안 작업자의 손에 들려 현장의 모습을 담아올 건데요. 지상에서 20m 아래 밀폐된 공간인 취수구. 지난 18개월 동안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펄도 계속 쌓인 겁니다. 이 펄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작업. 펄이 빠져야 내부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바닥의 펄은 그냥 빨아내기는 어려워 손으로 일일이 긁어서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석 곳곳에 붙어있는 펄은 삽으로 긁어서 떼야 하는 그야말로 고된 작업인데요. 오로지 손과 삽만으로 치르는 펄과의 사투. 공간도 좁은 데다 경험이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라 숙련된 작업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 사투를 벌여 빨아올린 펄은 곧장 폐기물 트럭으로 들어가는데요. 10톤 분량의 탱크를 가지고 여기에 펄이 다 차면 밖으로 내보내는 유압식 폐기물 차량입니다. 슬러지는 물이 지하에 있는 게 이제 흡입이 돼서 요 통에 같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담긴 슬러지는 또 배출을 해갖고 다른 쪽에 또 옮겨 담을 수가 있어요. 1차로 배출 공간은 바다가 아닌 취수구 바로 앞인데요. 예! 펄뿐 아니라 다양한 침전물이 섞인 물은 이 주머니에 담아줍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폐기물이 모이는 곳으로 보내지는데요. 주머니 하나에 담긴 침전물은 600kg에서 700kg 사이, 이렇게 총 80여 개의 주머니가 가득 찰 때까지 작업을 이어갑니다. 하루 세 대, 네 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은 8시간. 안전과 일의 능률을 위해 꼭 지킨다고 하는데요. 취숙으로 내려간 잠수부들도 4시간 만에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끄러워. 오늘 하루 20여 톤의 펄과 침전물을 퍼내느라 온 힘을 다 쏟아낸 작업자들. 그 흔적들을 지워내며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바닥에 남은 침전물을 모두 제거할 때까지 고된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네, 끝나신 거예요? 예. 오늘 들어가시면 오늘 푹 주무시겠네요. 예. 잠 잘 옵니다.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 또 기분이 어떠세요? 뭐 기분 좋죠. 뭐 목표 이제 달성했다. 뭐 또 이제 집에 간다. 이 생각하면 조금 이제 힘이 좀 집에 갈 때 되면 또 힘도 좀 나고. 몸은 힘들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